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뉴욕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정말 투자 심리가 제대로 얼어붙었습니다. M7 종목들의 실적 발표 잘 봐야 된다 강조 주셨었는데 확실히 그 실적이 나스닥 지수를 뒤흔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음, 오늘 부분은 결국에는 기술주들의 실적이거든요. 근데 막상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실적 좋게 나왔지만 향후 4분기 이익 전망치가 감소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또 애플과 아마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 5월 이후 최저 이런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게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명분을 실적으로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실적 발표를 해서 그 주가가 하락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좋아서 미래 실적 이익을 지금 갖다 놨는데 향후 이익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지금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빅테크 M7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반대로 중소형 섹터의 실적 호전주들은 또 급증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순환매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완전히 조정이 되는 그 하락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옥석을 가리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낙폭이 대부분 주가가 하락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게임 업종, 통신, 미디어, 전력, 석유 섹터들이 이제 강세가 나왔거든요. 반면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암호화폐라든가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쪽들이 낙폭이 컸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보면 이제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로블룩스가 급등 나왔고 20% 이상,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20% 이상 급등 나왔고, 브리스톨 마이어 킵도 역시 강세를 보였고, 에보트도 강세를 보였고, 부킹홀딩스도 상승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보더라도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에스로더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20% 이상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인베이스 역시도 비트코인 하락, 그다음에 이베이라든가 ARM,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이런 쪽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낙폭이 크게 초래됐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M7들이 쉬어가는 틈에선 중소형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게임 섹터의 로블록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낙폭 과대에서 오늘 20% 가까이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 역시도 지금 52주 신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기는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맥락이고 반면에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섹터를 보면 AMD가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엔비디아 역시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락을 보였지만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거든요.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엔비디아는 128불 지지선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시점까지는 이제 옥석을 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 역시도 급등 후에 하락 마감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테슬라는 결국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결국에 상승폭의 어떤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진다면 상승 초기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M7 역시도 지금 주가가
중소형주로 이제 기술 이전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양호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섹터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약 4% 가까이 하락했어요. 7만 202달러로 이제 하락했는데 결국에 이것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죠. 7만 162달러 지지 여부를 봐야 되고 7만 162달러를 이탈한다면 다시 6만 달러대까지도 이제 한번 조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다음에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지로부터 원유가 이제 반등 나왔거든요. 오늘 새벽에 기사 나온 거 보면 이란이 대선 전에 이스라엘 보복 공격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천연가스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곡물주들이 이제 반등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 이런 비철 금속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루미늄이 움직였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들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천연가스가 이제 급락을 했지만 최근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계절적인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천연가스 쪽들은 한 번 더 조정 준다면 매수 쪽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진단 들어가 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가볼게요. 어제 중국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50을 넘어서면서 경기 위축을 탈피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BOJ에서 만장일치로 또 한 번의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엔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똑같아요. 일본은 우리 앞으로 일본 증시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어제 금리 동결 그래서 워낙 엔화가 강세됐잖아요. 엔화가 강세되니까 당연히 니케이 지수는 빠졌는데 그 빠진 이면을 보면 히타치 등 전자기업들의 올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일본 지수는 볼 게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생략해도 되겠죠. 도운 앵커님. 네. 네, 그럼 뭐 월요일부터 일본 증시는 빼고 중국은 재미있어요. 이미 박스권 하단이 확인됐고 고점 확인되기 전에 중간에 허리춤에서도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든요. 일단 중국은 11월 8일까지는 전인대에서 1937조에 따른 승인, 경기 부양 이슈는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아디가 분기 매출로 첫 테슬라를 추월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항생이 마이너스로 마감했던 거는 전인대에서 과연 전인대 어떤 회의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좀 많이 앞섰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지금 미국과의 무역 분쟁 이 부분이 다시 불거졌지만 전인대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11월 8일 시점에서 추가 부양액을 또 늘려나간다면 중국 증시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지금 먹을 게 제일 좋은 쪽은 중국 증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수익을 낼 만한 구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어제 장중에 6만 전자로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6만 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이 6만 전자의 회복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또 엔비디아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우리 또 단야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삼성전자한테 격려를 해주고 싶고 응원을 해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는 조금 있기 때문에 반등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적치를 보여줄 때까지는 매물 압력이 많이 증가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진바닥은 5만 2천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급적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은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공급 가능성 또 어떤 기사는 공급이 확정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반등 이슈는 되지만은
외국인 입장에서 매물을 계속해서 놓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 매물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지 않으면 과연 외국인들이 팔 수 있을까? 차라리 안 사줬을 때는 하락하는 게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엔비디아 말고 또 어제 부각됐던 부분은 슈퍼컴퓨터에 대한 가속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속기 관련 섹터들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서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 고구마 먹다가 여기 딱 얹힌 그런 그 답답함이 굉장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 쓸 게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경부에서도 지금 세수가 펑크 나니까 각종 기금에서 땡겨다 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특히 외환시장에서도 외평 기금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한다면 이건 조금 뭐랄까요? 좀 아쉬움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박스를 잡아드렸잖아요. 코스피 박스는 2,550에서 2,680, 2,550을 깼을 때는 결국에 2,500도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황에서도 2,552까지 왔다 반등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수 관련주보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박스권 매매, 이슈 섹터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코스피 쪽은 우리가 조금 현금을 들고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여건도 좀 여전히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가 없다라고 들리는데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수급 여건은 뭐 유의미한 걸 찾자면 외국인들이 10월 마감을 하는데 코스닥은 이제 소폭 순매수 전환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 바닥 나왔다.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여전히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외환 법령에 대한 외국 이쪽 파생 상품에 대한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여전히 외국인들 놀이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걷고 지수를 봤을 때 11시 30분까지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그날은 누적 매도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선물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9시 15분 땡 시작하면서 2,400억까지 순매도를 보였다가 11시 되니까 3,370억까지 매도를 늘렸어요. 그러다가 마감 무렵에서 377억 순매수 마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4천억을 매도할 거냐 아니면 순매수로 시작할 거냐에 따라 지수 변동은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어제 보면 외국인들은 11시 30분에 2,9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3시 20분 됐을 때 매도가 늘어나면서 5,500억 수준까지 됐고 마감해서 시간에 단일가 매도하면서 8,583억까지 매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11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 매도 규모를 봐야 되고 선물 매매 동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깨진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고객 예탁금이나 CMA 쪽들은 감소됐어요. 일단 지금 공모주 청약 이슈가 있는 그런 국면인데 어제 좀 마감하면서 보니까 좀 달랐던 부분들은 월말에는 법인들 결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 지금까지 통상. 근데 어제는 달랐던 게 1조 4천억 수준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변동 2,550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 공방이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들어온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장중 낙폭이 커졌을 때 겁내지 마시고 트레이딩 매수 쪽으로 접근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전략 본격적으로 짜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또 어떤 업종을 움직이게 될지가 궁금한데 주목하고 계신 일정 뭐가 있을까요? 어제 시점에서는 양자과학기술 산업육성법 시행령이 있었는데 어제 KCS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거든요. 반대로 다른 엑스게이트 같은 다른 양자들은 빠진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올지 보고 오늘 배터리 산업의 날이에요. 그다음에 그 원자재 시장에서도 알루미늄이라든가 불이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배터리 섹터들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산업 내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섹터가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4680 이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열폭주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섹터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어요. 수소 섹터는 저는 지금 바닥이고 현대차고 혼다고 수소 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들은 이 수소 관련 섹터에는 긍정적인데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트럼프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런 것도 있다면 수소 관련주들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창립 55주년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참고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머크와 아마존은 실적 발표거든요. 그러면 머크라든가 아마존은 호실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우리는 2차 전지 섹터 화장품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이쪽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양자와 수소, 바이오 이거를 이 두 번째로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핫 이슈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 굉장히 극심했는데 휴니드 체크해 주셨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장 공략주로 체크를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한 이후로 고점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이 46,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흐름 어떻게 좀 계속 챙겨볼까요? 슈니드는 어제는 참 원전도 갑자기 이제 10시쯤에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원전이 폭망했고 또 방산주들도 내심 기대했는데 폭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또 기대를 한다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략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HBM 이쪽에 ICBM이죠. 포를 발사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슈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7,950원을 손절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손절 여기서 250원 정도 더 피 흘릴 거 각오하고 7,700원으로 우리가 한번 정정해 보자. 하지만 슈니드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기 때문에 손절하자고 한 거고 길게 보는 분들은 요거는 아직까지 저평가 맥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가 12,364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기 실적도 여전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어제 종가 대비 55% 상승 여력이 돼요. 그래서 단기 자금은 현금이 물리면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하는 거지만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 손절 없이 한번 지켜보라. 대신에 트레이딩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7,700원 이탈 반드시 손절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에이징랜드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이징랜드는 우리가 44,000원 목표를 제시했는데 어제 46,000원까지 갔다 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최근 급등한 이슈는 SK 하이닉스의 테슬라가 1조 ESSD 공급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가속기 칩 제작에 에이징랜드가 참여했다. 이런 이슈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50% 급등을 일단 나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전략 매도 쪽으로 보고 대신에 이 이슈는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ESSD라든가 슈퍼컴 가속기는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37,000원 전후라면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 여기 지지한다면 46,000원 반등 목표를 보시고 37,00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는 31,000원에서 한번 꽤 좀 한 20% 투자 비중으로 해서 매수를 31,0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오늘의 핫 이슈 종목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 보시나요? 화장품은 이걸 뽑았는데 화장품은 시간에서 있었고요. 네. 미호도 다시 한번 수소차 섹터를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차가 27년 만에 수소차 기술직이 약해서 이니시움을 첫 공개했다고 그랬고 네. 충남대에서 수소 전류전지의 효율성을 높인 상용 트럭 출시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소, 두산 퓨얼스의 실적 부진으로 해서 최근 급락했다가 어제 아랫꼬리 만들었어요. 상하 프론테크 역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두산 퓨얼스가 상하 프론테크를 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볼 건 두산 퓨얼스를 보자. 어제 17,000원 주가 바닥, 단기 바닥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400원 손절 잡고요. 17,0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고 목표가는 21,000원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가져볼 핫 이슈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가 16,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 났다고 해서 네. 화장품 섹터가 다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된 것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G, 토니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강세를 보였는데 화장품 섹터는 그동안 중국에서 지지부진해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지지부진한 거를 충당했다, 소화시켰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낙폭과대 맥락에서 오늘 오전장에는 화장품 섹터 매수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3분기에는 암울한 실적으로 정말 암울한 주가를 보였던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였었죠. 3분기에는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 시간의 단위가 특징 종목으로 화장품 꼽아봤고요. 오늘장 핫 이슈 종목은 두산 퓨얼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딘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